전체에서 진짜 한 군데만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한 군데를 가지는 건다면 한 줄 요약 됩니까? 됩니다. 동대문구는 학군이 좀 약하지만 교통 호재와 재개발 변화 사항이 있다. 이 권역별로도 한 줄 요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컨설버님, 여기 지금 동대문구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쭉 나열해놨는데, 근데 딱 보니까 동대문 평당 대장인가요? 레미안 크래시티? 4,400 정도 되네요. 네. 이걸 딱 보니까 동대문구의 위치가 어디쯤이다 한눈에 딱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아리까리한 게 성북구 대장 롯데캐슬 클라시아 신축 네. 보다 동대문구가 조금 낫네요. 네. 저렴하네요. 근데 이게 연식 차이를 감안을 하면 네. 동대문구가 살짝 높아야 돼요. 왜냐면은 롯데캐슬 클라시아는 22년도식이고 네. 레미안 크래시티는 13년도. 그러니까 9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연식이 비슷하면 동대문 레미안 크래시티가 조금 더 높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차 떼고 포 떼고 진짜 그렇죠. 정정당당하게 딱 붙었을 때는 입지는 동대문구가 높은 게 맞네. 네, 맞습니다. 이거 보고 무조건 성북구가 좋은 입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연식을 동일하게 보면 네, 동대문구가 네. 살짝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이제 마용성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회복이 빨리 했는데. 네. 그 다음번에 이제 어디를 관심 가져야 될까 했을 때 맨날 나오는 게 뭐 성북구, 강서구, 은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이런 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 구들 중에서 관심을 어디를 가져야 될까요? 사실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올라온 정도가 네. 거의 다 비슷하게 올랐어요. 네, 비슷한 네, 급지는 네. 비슷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 가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마용성 다음에 급지는 도대체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마용성 다음에 급지는 저는 동대문구가 가장 네. 그나마 조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서대문구.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성북이나 은평도 있겠네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네, 이거 하나 보니까 끝나네요. 네. 딱 보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고만고만하다. 맞아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회사 가까운 데 있으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또 누군가는 사실은 뭐 마용성이 아니라 그 다음 동대문구 같은 지역을 또 내 집 마련을 검토하는 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성북구 갈까 동대문구 갈까 이거 고민하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잘 선택하려면은 어찌 보면은 동대문구든 뭐든 하나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동대문구에 대해서 조금 제가 뭔가 질문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동대문구를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교통 호재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조언을 좀 더 많이 해주고 싶으세요? 동대문에 관심 가진다면 이렇게 해라. 동대문구는 일단은 학군이 좀 약해요. 학군이 약하기 때문에 네. 근데 학군을 상쇄하는 장점이 두 가지가 있죠. 뭐죠? 첫 번째로는 강력한 교통 호재. 교통 호재. 두 번째로는 재개발의 변화사항.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의 키워드는 교통 호재와 신축이다. 이 두 가지를 키워드를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미래 신축. 교통 호재는 뭐가 있죠? 교통 호재는 일단 가장 강력한 건 GTX-C가 들어오죠. 강남을 지나는 GTX-C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GTX-B가 들어옵니다. 네, B도 들어오고 C도 들어오고. 네, 그게 청량리역에 무려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죠. 교통 대박이네요. 학군보다는 교통이 중요한 분들이 선택을 하면 되는 입지네요. 네. 그러면은 그 정리해주신 장표 하나 봤거든요. 네. 이게 지금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한 장 입지잖아요. 네. 대장 아파트 가격인가요, 이게? 네. 전세 가격이. 네, 맞아요. 이걸 보면은 시세만 봐도 누가 더 비싼지 바로 알 수 있겠네요. 네. 여기 1, 2, 3, 4, 5, 6, 7 의미가 뭐예요? 시선으로 좋은 거를 제가 매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동대문을 선택하실 때 여기 네. 있는 1번 권역,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이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7번 권역이 또 전고점 대비 회복률이 뭐 80이라서 이거를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동대문구의 키워드는 뭐라고 했죠? 교통? 재개발. 네, 신축. 근데 7번은 둘 다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색깔을 좀 다르게 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른 색깔로 했습니다. 그럼 그 두 개가 다 있는 게 보나마나 1번이겠네요. 그럼요, 1번이죠. 지금도 시세가 높은데 미래도 괜찮을 여지가 있네요. 네, 그 동대문구가 아까 비슷한 구 중에서 변화사항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좋아요. 이렇게 지도가 너무 많은데 사실 이걸 설명하면 시간 너무 장황하잖아요. 한 줄 요약 됩니까? 됩니다. 동대문구는 학군이 좀 약하지만 교통 호재와 재개발 변화 사항이 있다. 그렇게 딱 요약할 수 있다. 네. 이 권역별로도 한 줄 요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 1번 권역이 지금 전동동이죠? 네, 이건 어떻게 그럼 요약할 수 있나요? 1번 권역은 청량리역의 교통, 그 다음에 초, 중학교가 다 있다. 정리할 수 있죠. 그럼 2번은요? 용두동입니다. 용두동. 네. 2번 권역은 일단 가장 도심권역에 가장 가까운 붙어있는 여기에 1호선이라든지 2호선 지선이라든지 그런 교통이 편하고
그 다음에 신축이 있습니다. 교통과 신축. 3번은요? 답심리동이네요. 3번은 이제 5호선과 2호선의 지선의 교통, 그 다음에 아파트가 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좀 많아가지고 교육시키기가 좀 무난한 곳이죠. 설명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런가요? 그럼 4번은요? 4번은 짧게 하겠습니다. 4번은 청량역의 교통, 그 다음에 재개발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5번은요? 5번은 1호선과 이제 이문희경 뉴타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6번도 되나요? 6번은 비역세권이지만 초중고 학원이 있어가지고 네. 그 교육 환경이 가장 좋습니다. 학원 단어가 지금 처음 나왔네요. 네, 처음 나왔습니다. 네. 6번 네, 학원이 있겠네요, 보나마나. 네. 그러면은 1번 번역 한 번만 제가 잠깐 띄워볼게요. 네. 궁금한 거 몇 개만 딱 포인트 되는 거 물어볼게요. 네. 1번하고 3번은 사실은 좀 이렇게 같은 생활권 느낌도 나긴 하거든요. 네. 여기서 1번의 대장이 레미안 크레시트인데 네. 얘가 왜 계속 대장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청량리역을 도보로 갈 수 있는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레미안 크레시트는 청량리역을 도보로 갈 수 있죠. 초등학교가 전동초가 가깝죠. 네. 중학교를 거의 끼고 있어가지고 교통과 이제 초중학교가 같이 네. 있는 대단지의 브랜드까지. 그럼요. 연식 조금 된 거 빼고 네. 단지 별로 없네요. 네. 대장수밖에 없죠. 편의시설, 백화점, 마트 뭐 다 있으니까. 네, 그것도 걸어도 가능합니다. 쇼핑도 가능하고. 네. 나머지 것들보다는 계속 우위를 점하겠네요. 네, 앞으로도 대장이 되겠죠. 근데 여기 연근에 또 재개발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생기면은 역전 가능할까요? 왜냐면 연식 차이가 좀 꽤 나기 때문에 네. 이게 옆에 있는 전동 8구역이나 전동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은 네. 2030년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30년에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연식 차이가 거의 17년 정도 나잖아요. 그리고 정말. 위치적으로 뭐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 저는 높을 거라고 봐요. 위치적으로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네,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또 새 아파트 보면 또 이사하고 맞아요. 싶겠네요. 20년차 되면 한번 갈아탈 때 됐죠. 그 다음에 한 김에 요 3번도 뭐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단지가 하나만 있다면 혹시 또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레미안 이브를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왜냐면 5호선에 가까워서 네. 서울 도심권이나 여의도 출퇴근하기가 좋고요. 초등학교를 꼭 품고 있죠. 네. 그 공원을 지나서 학교를 네. 가거든요. 그리고 중학교도 동대문중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청량리역뿐만 아닌 거지 5호선의 그 레미안 크레시트인 거죠. 쇼핑은 어차피 또 차 타고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용두동은 어때요? 여기서 관심을 어디를 좀 가지면 좋을까요? 제가 동대문구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같이 있는 아파트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그게 가능한 아파트가 있어요. 심지어 신축입니다. 아, 거기는 바로 레미안 엘리니티예요. 여기 하나 보이네요. 네, 여기는 대강 초, 중, 고 다 있네요. 네, 신설동역이 트리플 역세권인데 거기 도보권 이용 가능하고요. 옆에 초중고가 같이 붙어 있죠. 네. 그리고 심지어 학군도 가장 좋은 편 중에 하나입니다. 대강중, 대강고등학교 학군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여기선 대장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왜 압도적으로 시세가 비싸지 않아요? 할 수 있겠는데요. 레미안 크레시티보다. 네, 왜냐면 레미안 크레시티보다 입지가 떨어지기 때문인 거죠. 이제 청량리 그 역 호재를 못 받아가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의 나홀 아파트거든요. 주위에 빌라라든지 그런 환경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레미안 크레시티는 주변에 아파트가 조금 밀집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환경면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 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게 청량리동이거든요. 청량리동에서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포인트 알려줄 수 있나요? 관심 가질 포인트는 청량리역에 가까운 신축. 재개발이네. 맞아요. 이 지금 구역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도 한두 개만 딱 좀 더 관심 가지라고 한다면 재계 4구역과 청량리 8구역입니다. 사실 고려대역 6호선과 청량리역은 사실 좀 그러지 않은가요? 밑에 이제 차이가? 청량리역은 네. 지금 이미 지금 맞아요. 뭐 트리플에다가 네. GTX까지 들어오면 네. 이게 교통 차이가 좀 큽니다. 장난 아니네요. 네, 많이 크죠. 근데 얘가 그러면 동대문구 탑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요? 왜냐면 얘는 아쉬운 점이 하나씩 있거든요. 재계 4구역은 주변에 약간 큰 도로를 안 끼고 있고 네. 좀 안쪽으로 좀 들어야 되고 주변에 좀 빌라로 좀 둘러싸여 있어서 네. 주거 환경이 좀 많이 열악한 편이죠. 옆에 시장도 있고. 네, 맞아요. 학교는 어떤가요? 학교는 홍파초등학교로 가는데 네. 가깝지도 가깝진 않고 그렇다고 막 멀지도 않고. 청량리 8 같은 경우도 학교가 청량리 8구역은 큰 도로변을 끼고 있어가지고 네. 입지가 조금 좋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저 위에 홍등초로 가야 됩니다. 너무 위로 가는데. 엄청 멀어요 이거 제 얘기는 못 보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초등학생 키우는 가정에서는 네. 지금까지 1, 2, 3, 4번 권역 중에서 네. 어디로 가야 돼요? 사실 1번 권역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용두동도 되기는 하죠. 초중고가 있으니까. 네, 뭐 괜찮긴 한데 주변 환경이 좀 아쉽긴 하지만. 네, 환경이 좀 아쉽죠. 네, 어쨌든 여긴 아니네. 아이 키우기는 초등학교 키우기는 1, 2번에 아닐 비해서는 수 있겠네. 조금 열악합니다. 7번까지 가면 좋겠지만 5번까지만 좀 보면 네. 시장 관계상 여기도 보면 뭐 변화사항이 많잖아요. 네, 여기서 어디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여기는 1호선과 신축이 될
재개발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일단 정리를 하면은 1호선 왼쪽과 오른쪽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1호선의 왼쪽에 있는 신축들은 지금 초등학교가 좀 애매해요, 거리가. 초등학교가 위에 있는 이문초와 아래에 있는 청량초로 쪼개지는 게 좀 애매하고, 1번 건역에 있는 이문 4구역이 그 단점을 상쇄하는 거죠. 왜요? 왜냐면 이 부지에 초등학교가 들어오거든요. 초등학교 부지가 있어서 초등학교의 역세권 신축이기 때문에 이문 4구역이 가장 입지가 좋습니다. 그럼 얘가 나중에 여기서 무조건 대장이네. 무조건 대장이죠. 그럼 나중에 얘랑 용두동이랑 전남동 크래시트랑 싸우면 결국 누가 더 시세가 나중에 높을까요? 저는 이문 4구역이 레미안 크래시티의 왕관을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살짝 높을 거예요. 일단 연식 차이가 17년 나잖아요. 이게 30년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이문 4구역 옆에 있는 희경 SK뷰랑 레미안 크래시티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연식 차이가 입지 차이가 20%는 나거든요. 지금 여기 이문 4 바로 옆에 있는 희경 SK랑 이미 이거는 지금 19년도 아파트니까 이거랑 레미안 크래시티랑 비교해보면은 크래시티가 20%는 더 비싸다. 네, 비싸요. 근데 이문 4구역이 희경 SK뷰보다 입지도 좋죠. 브랜드도 좋죠. 초풍하죠. 그러면 그 20%를 올라갈 거예요. 같아지는 거죠.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크래시티랑 이문 4랑. 근데 여기는 연식을 감안을 안 한 거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연식이 더 신축이 될 거기 때문에 30년에 들어오면 거의 17년 신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축 그 느낌으로 레미안 크래시티보다 살짝 앞설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어차피 희경 SK랑 전동동 그 크래시티도 차이가 좀 나긴 나는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이문 4가 지금 들어왔을 때는 비슷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비슷해진다는 말은 이거는 옛날 연식이고 이게 지금 올해 연식 했을 때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부터 나중에 입주할 그 연식만큼 차이가 날 수 있겠네.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 근데 아까 정동동 6년 차니까 그만큼 또 차이 날 수 있겠네. 정동동에는 교통호재가 있잖아요. 그게 들어오면 그 차이를 따라잡겠죠. 그래서 이문 4구역이 얘는 4베이고 레미안 크래시티는 3베이여서 구조가 좀 차이가 나서 스카이 라운지라든가 상품성도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문 4구역이 살짝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GTX에 대한 호재에 대한 이 점수를 많이 주게 되면 전동동이 높을 거야 하는 사람도 있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연식 차이가 좀 꽤 나기 때문에 좀 나긴 하죠. 야, 이건 진짜 한번 찍어볼 만할 것 같다. 치열하게 싸울 것 같아요. 서로 싸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동대문구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동대문구 전체에서 진짜 한 군데만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한 군데를 관심을 가진다면 일단 1번 건영인 전동동을 관심을 가지면 좋습니다. 동대문구의 교통, 그다음에 신축이 될 재개발, 초중학교의 학교, 학원은 좀 약하죠. 그다음에 롯데백화점의 상권, 그다음에 재개발과 GTX의 변화사항, 이런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대장이지만 추후에도 대장 자리를 유지할 그런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이죠. 학원 빼고는 다 있네요. 학원까지 만약에 빡 있었으면 진짜 꽤 괜찮겠네요. 자, 오늘 동대문구 좀 풀어봤는데요. 다음 편에 또 서울에 관심 있는 지역들 제가 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언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손품으로 알 수 있느냐, 저평가된 단지, 시세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둔 제가 거의 만 9년 동안 하고 있는 정규 강의입니다. 오프라인을 진행하니까요. 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내 집 마련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지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300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 피드백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댓글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